아무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어. 코로나 때가 가장 코로나 좋았어. 때 제일 좋았어. 깜짝 놀랐어.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왜 연구 교수를 한다고 그동안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 좀 많았다. 처먹을 수 있었다. 처먹을 수 있었다. 너 때문에 돈을 잃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회사를 선택하면 좋은가는 말해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회사는 좀 조심해야 된다. H 약품 아니요? 아, 저는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또 핫한 토픽이라서. 요즘 핫한 토픽인데 오랜만이에요, 구씨. 아 오랜만이요.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건 또 모든 인류의 꿈 아니겠소? 그렇소. 그러기 위해서 바이오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벤처 투자자가 있다고. 오 하오. 오늘 오셨다 하오.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 어서 왔어. 안녕하십니까. 어서 왔어. 반갑소, 반갑소. 아, 반갑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소. 반갑소. 아, 간단하게 어디서 온 누구인지 아. 자기소개 좀 부탁하오. VC 업계에서 바이오 투자를 하는 문박사라고 하오. 원래 바이오 투자 심사역들 중에 박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이제 분자생물학이라는 거를 전공으로 했다가 이제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의사가 아니고 의대에서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하다가 기술특례 상장 평가라는 걸 했어.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고 상장할 만한 기술이 있는지 기술이 좀 별로여서 상장을 못하는지 판단하는 일을 하다가 현재는 VC 업계에 와서 바이오 투자 심사역으로 일하고 있는 중이요. 오, 반갑소. 반갑소. 혹시 술 좋아하시고? 근데 지금 시간이 네, 오전인데 아침 10시요. 짠. 반갑소. 반갑소. 경력이 좀 특이한 것 같소. 음. 분자생물학을 전공했다고 하셨어. 어떤 연구를 하셨던 것이요? 나는 학부 때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해갖고 연구실에서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질병의 원인을 밝힌다던가 새로운 치료법을 탐구한다거나 그런 일을 좀 했지. 그럼 쭉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왜 투자 심사역이 된 것이요? 박사를 했다는 거는 빨리 졸업하고 빨리 교수가 돼야겠다 이 생각만 머릿속에 잔뜩 있었고 그러던 과정에 이제 나이가 차니까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인생의 목표가 우리 와이프와 아들한테 좋은 교육 환경과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걸로 바뀌게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독봉이 마음에 안 들었지. 그러면 그 바이오 투자 심사역의 평균 녹봉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시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어디서도 아마 명확하게 알려주진 않았을 거야. 이건 이제 내 주변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내가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했다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5,500 정도 받는 것 같소. 특히 바이오 쪽이 조금 더 급여가 더 낮은 것 같은데 대략 한 5,500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첫 사회생활 제대로 된 직장생활이라는 거는 기술상장 특례를 하는 이제 TCB 평가기관이라는 곳에서 했고 비교적 연봉이 좋은 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이제 기본급하고 기술평가 보고서 쓰는 것만큼 인센티브가 들어오니까 그거 다 합치면은 대략 1억 언더. 이건 이제 시장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거고 내가 당시에 기술 상장 특례 평가를 할 때는 시장 환경이 굉장히 호황이었고 당시에는 코로나가 발발해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바이오 시장이 많이 죽었지 않소? 투자가 좀 위축이 됐고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VC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형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심사역들은 대략 연봉이 한 8천 에서 시작하는 것 같소. 인센티브는 이제 대개는 좀 일정한 편이다. 근데 반면 소규모 VC는 평균적인 기본금은 8천 언더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대신에 인센티브는 증권사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P라는 게 있지 않소. 거기는 정말 케바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소. 이제 심사역들의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영업수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시장이다 보니 처음 입문을 PE로 시작하면은 VC보다는 더 낮은 연봉이 시작을 하기도 하고 본인의 실력이 입증이 된다면은 억 단위는 우습게 넘어가는 연봉들을 받고 있는 걸로 혹시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다르다고 화내신 마시오. 아무튼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어. 흥미롭소 아주. 어디까지나 이제 문 박사님의 주변 정보를 활용한 것이라는 거. 다만 이 직업의 장점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인컴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인센이 팍팍 나오는 그런 시절은 지났다는 점. 코로나 때가 가장 코로나 좋았어. 때 제일 좋았어. 깜짝 놀랐어.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내가 왜 연구교수를 한다고. 바이오 투자가 또 한때 엄청나게 붐이었던 적이 있지 않았어? 코로나 직후에 그때 이제 상장도 많이 하고. 맞어. 근데 그게 상장 이후에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맞어. 바이오 섹터가 많이 부진하게 되면서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맞어. 나는 코로나 한창일 시국에 연구교수를 계속 하던 케이스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와라. 그때 또 바이오 심사학 채용이 엄청나게 엄청났죠. 엄청났어. 바이오 박사로 있고 기술심사 기관에서 앉아 있는데 이제 누구든 내 명함 한번 받아보겠다고 인기가 말 그대로 많았어. 줄을 서 있고 제발 와서 밥 한 번만 같이 먹자. 우리 회사 입사 안 해도 된다. 다만 지금은 그런 시장은 지났고 아마도 그런 시국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내 개인적인 의견이요. 이미 시장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특히 심사역들, 사업가들, 투자가들 역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서 이 시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첫 번째 문제이지. 그러고 나서 또 뭔가 호황을 맞아야 이제 제대로 된 바이오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바이오 섹터만의 어떤 다른 분야와 다른 차이점이나 특징 같은 것들이 있어. 바이오 영역은 비전공자가 보기에 아무리 열심히 들어봐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소. 신약 개발에 관련된 건 이제 생물학적 지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학부 때부터 차분하게 일반 생물학부터 차근차근 생물학의 단계를 밟아가지 않으면은 과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약 개발 프로세스가 옳은 것인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소. 그래서 바이오 투자 심사학이 특별히 필요한 것 같고 또한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도 좀 많았다. 헤쳐먹을 수 있었다. 헤쳐먹을 수 있었다. 맞는 표현인 것 같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당신의 회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고소하지 마시고요. 바이오 투자라고 하면 벤처 투자 내에서도 사실 신약 그리고 뭐 헬스케어, 뭐 의료기기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되지 않소? 바이오 투자라 섹터를 커다랗게 본다면 크게는 신약 개발 섹터, 그다음에 의료기기 섹터, 최근 부상하고 있는 헬스케어 섹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소. 근데 나는 이제 분자생물학 전공을 했고 신약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신약 개발 섹터를 주로 관심 있게 보는 편이고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전공 지식보다는 사실 물리적인 혹은 전기화학적인 지식이 많다면 더 유리한 것 같고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가 혹은 비대면 기술이라든가 클라우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하기가 좋은 섹터인 걸로 난 이해하고 있어. 바이오 분야는 위험성도 좀 높고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맞소. 투자 시에 어떤 부분을 좀 주요하게 파악하고 있어?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소. 일단은 솔직히 말해서 나도 잘 모르고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건 나만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소. 그런 이유도 있고 비밀이요? 비밀이요. 영업 비밀이요? 비밀이요. 영업 비밀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뭘 알려줘서 어떤 회사를 투자를 했다가 잘 되면은 좋아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술 사주고 오마카세 사주고 사케 사주고 이러던 사람도 조금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은 너 때문에 돈을 잃었다 이런단 말이요. 어떤 회사를 선택하면 좋은가는 말해주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회사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회사들은 내가 조금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소. 일단 나는 첫째로 언론의 호재성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회사는 좀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소. 바이오는 사람들이 신문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으면 다 좋은 내용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소. 어떤 회사 임상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왔나 보네 하고 들여다보면은 사실 알고 보면 임상의 평가 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한 또한 이건 도저히 언론에 낼 필요가 없는 기사인데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어느 학회 가서 뭔가를 발표한다. 잘 가서 발표하시면 되지 그거 기사 왜 내십니까?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기업들은 그 회사가 어떤 약을 개발하고 있지 혹은 어떤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지 이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기술이나 뭐 모레큘러 타겟이 뭔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을 때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중구난방하는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전에 만났을 땐 분명히 치매 신약을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번에 만나니까 안구 질환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만났더니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심스럽소. 저 회사 예전에는 코로나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H 적이 있어. 약품 아니요? 저는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또 핫한 토픽이라서. 요즘 핫한 토픽인데 이제 사실 방금 얘기한 H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본 동원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요.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인정하겠어 내가.
왜냐면 그래서 나 고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 많아 날 고소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돈이 없고 투자가 급박하게 들어가야 되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도 플랫폼 기술이 뭔지도 불명확하고 또한 그 불명확한 플랫폼 기술을 이것저것 개발을 하면서 호재성 질환들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 뭐가 유행하면 또 우리도 그거 개발한다고 자꾸 집어넣는 것 같아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요. 그리고 또한 기업 속에 우리는 이제 흔히 IR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업 속의 자료가 연구 데이터에 근거한 팩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핑크빛 미래만 그려서는 안 되지 않소. 근거가 이 있어야 핑크빛 돼. 미래를 그리기 위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부족한 기업이 많소. 또한 예전에 가서 되게 충격받았던 경험이 한 번 있는데 IR을 들어갔더니 그 아무리 봐도 아나운서 같아. 이렇게 너무 번지르르하고 발표 자료에 돈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이 나면은 조금 거부감이 드는. 그거 개인적으로 섹터를 그랬어. 불문하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소. 이런 기업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정말 박수까지 꿀팁이요. 치시고 그러시오. 꿀팁이요. 뭐 어딜 투자해야 된다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음. 피해야 된다라고 그렇소.